손준호 급여 5억 약속. 수원FC 어쩌나 승부조작 징계 선수의 거액 지급 비판 직면. 리스크를 떠안았던 수원FC가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다. 시민구단인 수원FC는 아직 승부조작 가담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선수에게 혈세로 거액의 연봉을 지불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수원FC는 13일 최순호 단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14일 전북 현대와의 K리그 1 홈경기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지난 6월 수원FC와 계약을 맺으면서 K리그에 복귀했던 손준호는 3개월 만에 다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최 단장은 한 시즌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선수단과 응원을 해주시는 팬들께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및 팬들을 생각한 손준호 선수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단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손준호 측에서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준호의 계약 해지는 10일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발표와 11일 손준호 측의 기자회견 이후부터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손준호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고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면서 손준호에게 중국 축구계 영구 퇴출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중국축구협회는 해당 내용을 국제축구연맹에 공유해 손준호가 받게 될 징계의 범위를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로 넓히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도 뛰었던 손준호의 축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손준호 측은 11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입을 꾹 닫고 있던 손준호는 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던 손준호는 중국 공안에 연행된 뒤 형사 구류대 B 국가공작인원 수뢰죄 명목으로 중국 야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는 이 과정에서 공안의 불법 구금과 강압적인 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손준호 측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경기로 지적한 산둥과 상하이의 맞대결 며칠 뒤 손준호의 계좌에 20만 위안, 약 3,765만 원이 입금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손준호는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20만 위안을 입금한 조선족 축구선수 진징따오, 한국 이름 김경덕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면서 진징따오로부터 받은 돈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다품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진징따오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등 진징따오와 줄곧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진징따오가 표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게 손준호의 생각이었다. 손준호 측은 기자회견 내내 손준호의 혐의를 풀 만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손준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국 법원의 판결문 제시 요청조차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을 위식한 듯 하루 뒤인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여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법치국가다. 사법기관은 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했다. 수원FC는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범위 확대 요청을 받은 피파위 결정을 기다리려고 했으나 기자회견 이후 손준호를 향한 동정 여론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단은 논란이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르게 뿌리를 뽑았지만 이번 일로 인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수원FC는 구단 예산 중 대부분이 수원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원FC는 지난 6월 손준호와 계약할 당시 손준호에게 옵션 포함 약 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급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가 3달 뛰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미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FC의 한 해 구단 운영비는 약 200억 원 규모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 예산의 75% 정도에 해당되는 158억 원 정도가 경기도와 수원시의 세금이다. 손준호의 연봉 역시 일부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세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승부조작 혐의를 벗지 못한 선수에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액을 안긴 셈이다. 최순호 단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 단장은 포항 스틸러스 사령탑 시절 자신이 지도했던 제자가 K리그 복귀를 추진하던 당시 친정팀 전북 현대 입단이 불발되자 중국발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준호를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다. 손준호에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최 단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펼칠지 궁금하게 됐다. 2. 영구제명, 손준호, 중협박으로 거짓 자백해, 승부조작 결백 호소. 축구선수 손준호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가운데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손준호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씌워진 승부조작 혐의와 이에 따른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손준호는 20만 위안, 약 3,700만 원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 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 또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던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속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먹였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12일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된 뒤 구금된 채로 랴오닝성 차오양시로 이송돼 공안의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에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3. 김민재.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쉿. 철기둥 김민재 2경기 연속 괴물 모드 오른쪽 화살표 기점 역할까지. 민해는 케인 해트트릭으로 6에서 1대승. 계속된 출전 기회와 함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15일 한국 시간 독일의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에서 홀슈타인 킬의 6에서 1대승을 거뒀다. 이날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후방에서 다요 오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추며 킬의 공격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킬을 상대로 패스 성공률 92%와 롱패스 성공률 62%를 기록했다. 수비적인 지표는 훌륭했다. 김민재는 태클 성공률 100%, 리커버리 7회,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2회, 공중볼 경합 승률 80%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켜준 덕분에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다. 바이에른 뮌헨은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14초 만에 나온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해리 케인이 무시알라를 향해 헤더 패스를 했고
이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는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전반 7분 케인이 추가골을 넣었다. 킬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던 도중 세르주 그나브리가 이를 낚아채 케인에게 연결했다.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케인은 슈팅으로 연결해 팀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자비가 없었다. 전반 13분에는 박스 안에서 나온 무시알라의 패스가 상대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킬의 자책골이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빠르게 3에서 0을 만들었다. 전반 43분에는 김민재가 정확한 롱패스를 킹슬리 코망에게 배달했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코망은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를 받은 케인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었다. 김민재는 기점 역할을 하며 공격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바이에른 뮌헨의 골 폭풍은 후반전에도 계속됐다. 후반 20분 올여름 크리스탈 팰리스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마이클 올리세가 다섯 번째 골을 장식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박스 왼쪽 부근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박스 안에 있던 올리세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킬의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다. 후반 37분에는 킬의 아르민 기고비치의 헤더골로 만회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빠르게 여섯 번째 골을 넣었다. 후반 43분 박스 안에서 케인이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졌고 바이에른 뮌헨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여기서 직접 키커로 나선 케인은 가볍게 득점에 성공하며 이날 자신의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개막 후 리그 3연승을 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쳤던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한 뒤 뱅상 콤파니 감독을 새로 선임한 바이에른 뮌헨은 감독 교체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임 전 여러 의구심을 낳았던 콤파니 감독은 시즌 초반 3연승을 완성하며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